자, 스포츠와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퓨처, 스포츠 미디어 퓨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지금 이미 전개된 것도 있고요.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엄청나게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을 때 제 얘기고요. 논문도 어떻게 썼습니까? 원고지에 썼습니다. 학위 논문을 원고지에 써가지고 을지로에 갖다 주면 그 을지로에 그 인쇄하는 여자분이 탁탁탁탁 해서 인쇄를 해요. 찍었는데 오타가 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찍어달라고 해서 풀로 다 그 논문 복사한 데다 붙였습니다. 그 논문이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많으면 누더기가 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에디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엎질러주면 담을 수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그게 편한 건지 지금 뭐야? 끝까지 리바이즈, 업데이트 해야 되죠? 수정 보완해야 되죠?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중적입니다. 하여튼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교재는 브레이브 뉴 월드, 용감한 신세계, 새로운 세계. 뭐가 용감하냐 이거예요. 미래에 브레이브, 용감한 신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스포츠 미디어 넥서스에서 likely development 뭐예요? 어떤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발전의 레인지, 범주를 한번 알아보자.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자. 하나의 어떤 그 방향이 아니겠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스포츠 미디어 넥서스가 전개될 것인지 likely development, 가능성이 있는 발전 레인지, 범주를 가늠해 보자 입니다.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가늠해 보자. 그다음 또 뭐예요? 미래 스포츠 미디어 매니저. 여러분 중에 혹시 언론사 가면 대 스포츠 매니저가 돼, 기자가 되면 그런데 만약에 스포츠 쪽에다 뭐 홍보, 미디어 전략 쪽에 존재하면은 여러분이 스포츠 미디어 매니저가 됩니다. 인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 스포츠 조직의 구단, 리그 연맹의 스포츠 매니저가 될 경우, what skill, what knowledge,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좀 어떤 걸 거기에 맞게끔 대학에서도 가르쳐야 되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여러분의 어떤 비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examining possible sports media future, 가능한 스포츠 미디어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possible future. 여러분들 왜 고민해요? possible future로 생각 안 한 거죠.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면 복잡하죠. 어렵죠. possible future입니다. 지금은 1학년들이 와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고민해요. 이제 2학년입니다. 고민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자리에 섰을 거 알았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죠. 한양대학교 2층 비디오 강의를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까? 10년 전도 뭐 생각 못했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다음에 1학년 딱 단독이죠. 선생님 교수가 되려고 이렇게 계획했었니? 계획 안 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possible 스포츠 미디어 퓨처. 그러나 유학을 간다 그럴 때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림은 그려져 있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그림도 있겠죠. 연구. 그래서 저도 스포츠 개발원에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대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이 어떤 퓨처였지만 얼터네티브로 뭐예요? 스포츠 개발원도 좋은 경험 쌓는 데다. 한국 스포츠를 진짜 연구하는 데니까. 태릉이 있는 거기서 6년 동안 있었어. 그러다가 한양대 오니까 어떤 여러 가지 파스볼 퓨처 속에 두 가지가 존재했던 거죠. With regard to key elements, 기술이라든가 상업화되고 여러 미디어가 컨버전스가 되고요. 여러 각종 규제, 법률, 새로운 미디어 출연, 스포츠 셀럽의 출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 테크놀로지가 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스포츠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집에서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뭐예요? 저는 돋보기를 안 씁니다. 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안경을 벗고 봐요. 이렇게 하고. 잘 보이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죠?
또 뭐야? 눈 좋으신 분은 뭐야? 이거 볼 때 안 보이니까 뭐야? 돋보기 끼고 보실 거야. 그러나 이거 TV 왜 안 보고요? 아 귀찮아. 또 채널 돌리기도 귀찮고 컴퓨터 키기도 귀찮아. 이거 간단합니다. 하이라이트. 시력 나쁜 사람은 더 가까이 가죠. 야 이렇게 하고 보죠. 눈이 사시가 되든 말든요. 봅니다. 좀 컸으면 좋겠죠. 그래 미래 테크놀로지. 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여전히 컨버지드 미디엄이죠. 융합 미디어로서 인터넷이라는 것에 엄청난 용량, 능력,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다. 멀티플 미디어죠. 멀티플 미디어. 그래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어떤 맞춤형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멀티미디어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속 인터넷 쪽에서 뭔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쪽에서 전개가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다음이 카카오 흡수하고 또 김기사인가요? 자동차 앱. 어떻게 보면 뉴스 보니까 600억 얼마 주고 흡수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1000만 명 쓸 앱 하나 개발하면 600억, 700억에 파는 거야. 그거 딱 3년 동안 해서 600억 팔고 또 팔아도 쫓겨나지 않아요. 당장에 이쪽 전문가니까 다음에서 회장 CEO로 월급 받고 마음에 맞으면 나오면 되죠. 뭐. 또 다른 또 앱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저쪽 딴 데다 또 하면 되는 거고. 인터넷, 그다음 모바일 테크놀로지. 요즘 스포츠 소비가 어디서부터 멀어졌어? 집에서 안 봐. 디태치 프롬 더 홈이야. 스포츠 컨섬션, 스포츠 소비를 요즘은 집에서 안 봐요. 시청률이 안 나와. 특히 스포츠도 시청률이 안 나와. 상당 부분 뭐야? 이걸로 봐. 뭐 모바일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모바일 쭉 커지는 거. 그래서 그 말 잘 접고 종이짝 같이 잘 접고 딱 펴서 보면 전혀 모니터가 구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나오겠죠.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그다 집어넣고 하고. 심심하면 또 친구랑 컴퓨터 치기, 딱지 치기도 하고, 모니터 치기도 하자 이거죠. 낙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비행기 종이접기 하고. 왜 내 컴퓨터 던져? 아니야, 비행기야. 모릅니다.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스포츠 미디어를 전통적으로 소비하던 장소인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스포츠 소비를 모바일 어디서든지 하더라 이겁니다. 오너 드라이버들 딱 보면 알죠? 신호대기 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신호대기 딱 걸을 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뭐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잠깐 보든 뭐 합니다. 신호 딱 걸렸어. 최소한 1분 기다려야 돼. 그 시간 옛날에 뭐야? 뭐 이렇게 보는데 그 다 내리고 있습니다. 빵빵거리면 뭐야? 신호 바뀌었어. 빨리 가야 되는 얘기죠. 디지털 TV.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TV를 소비하던 방식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요즘 본방을 보느냐, 돈 내고 녹화를 보느냐, 아니면 일주일 열흘 있다 돈 안 내고 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어떤 컨셉, 디지털 TV 굉장히 강해졌죠. 저도 한번 처음으로 화면 4개에서 프로야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프로야구 4경기가 다 재밌었습니다. 오디오는 하나만 틀고 4개를 보니까 뭐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디오는 들리는데 어느 장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하여간 굉장히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 자, 향후 어떤 스포츠 미디어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걸 미리 차고 나가겠죠. 근데 뭔가 상상 못했지만 계속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감성이 들어가는 어떤 모바일 부분 재밌겠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뭐예요? 뭐죠? 뭐 신세경 뭐 냄새 맡는 그 보여요? 뭐죠? 뭐가 보여? 냄새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만화죠? 냄새를 보고요. 보는 걸 맡아. 이제 막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와 눈이 바뀐 거죠, 이제. 그냥 만화 같지만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현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드라마니까. 이걸 현실같이 보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참 편하게 보고 싶은데요. 옆에서 보면 자꾸 이제 특정 연예인이 얼굴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도 그러고 자꾸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 쟤는 왜 이렇게
보니까 박유천은 편해 얼굴이 많이 안 했으니까 편하게 보이고 이제 옆에 그 같이 나온 그 여자 배우는 좀 불편해 보여.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신세경이랑 이제 박유천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가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키 유천이 좀 그랬더니 왜 미키? 뭐 미키 마우스냐 제가 별명이 모르죠. 유노 뭐 미키 뭐 여러 가지. 네? 하여튼 그래도 저는 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미키 유천도 알고 뭐 시아 준수도 알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걔가 왜 시아냐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다 했죠. 5명이 있었는데 3이 나가고 2이 남아갖고 2이 좀 배고프다 보고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는 알지 그 저기 영화 뭐죠? 저기 황정민이 나왔던 영화 뭐죠? 응? 엊그제 1,400만 찍은 영화. 응? 국제시장에서 이제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남진 역으로 나온 애가 동방신기의 멤버였고 걔가 고양이 그래서 사투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그런 거 뭐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앞으로 상업화 계속 이런 쪽으로는 진행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은 계속 들어갑니다. 뭐 스포츠의 상업화 지속되겠죠. 스포츠와 미디어의 서로 상업적인 의존 관계 계속 심화될 겁니다. 그거의 어떤 친화적 관계는 계속 발전하겠죠. 근데 이제는 누가 더 세느냐는 어떤 힘의 대결도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융합을 해서 어떤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돈벌이를 할 것인가, 대중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막 전개될 것 같아요. 컨버전스. 앞으로 어떤 식의 융합이 발전될 것인가? 테크놀로지컬 컨버전스.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 모바일 안에 다양한 어떤 컨버전스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내비가 이 안으로 들어갈지 누가 알았어요? 내비 업자들 다 그렇잖아요. 김기사 뭐 티맵이든 이걸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되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뭐야 다 내비게이션 뭐 하고 그랬지만요. 바뀌더라 이겁니다. 테크놀로지컬 컨버전스. TV의 지금 DMB 시장이 거의 이제 망하죠. 어려워졌죠. DMB가 거의 이제 야구 중계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DMB 안 본다고 뭐야? 무제한이니까 뭐야? 인터넷을 모바일로 네이버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야구 중계를 해상도도 좋고. 저는 이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DMB 하나 찾아보면 없어요. 해상도도 떨어집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보지. 참 좀 서럽습니다. 한 달에 매월 1일 되면 집사람부터 1기가씩 받는 것도 참 그래요. 뭐 제게 이제 와이파이만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런데. 근데 요즘은 다 뭐 모바일이죠. 강아지 뛰노는 것까지 모바일로 딸놈이가 보냅니다. 아빠 키워 졸기 그래. 근데 뭐 보면 뭐 봤어 그래서 아직 안 봤어. 나 아빠 저기 용량이 작아서 와이파이로 줄여봐 그런데. 그럼 이제 PC 켜가지고 이제 그쪽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봅니다. 뭐 보는데 그래 졸기요. 야, 졸기는 왜 내가 쓰면 안 되니?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여전히 스포츠 미디어의 관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북미, 서유럽, 한국, 일본, 뭐 호주, 뭐 중국이 들어갈까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의 어떤 스포츠 미디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거의 존재하지가 않죠. 제3세계, 아까 아프리카, 중국, 남미 아직 이제 슬슬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스포츠 미디어의 어떤 연계고리에서 어떤 그 연계고리를 드라이브한 힘으로써 추진하는 추진체로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제3세계에 슬슬 시작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에서 아까 브레이브 뉴 월드, 용감한 신세계는 여전히 이런 디벨롭드 컨트리, 디벨롭드 월드,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아직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에서는 이런 스포츠 미디어 연계고리에서의 어떤 브레이브 뉴 월드, 용감한 신세계는 좀 아직 멀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용감한 신세계는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포츠 분야에서 굉장한 어떤 선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제한된 쪽으로 보자. 그래서 또 개발도상국은
우리가 이런 어드밴스드 컨트리, 이런 디벨롭드 컨트리들이 경험했던 세계를 따라갈 것이다. 비슷하게 전개되겠죠. 이제 모바일이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모바일이 뭐 50% 되고 60%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는 또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가 존재하겠죠. 개발도상국은. 그래서 선진국 스포츠 미디어가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ESPN이든 스타 TV든 스카이 TV든 제3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 인구는 많거든요. 뭐 장난이 아니죠. 뭐 필리핀 9천만, 8천만 엄청난 잠재력 있는 시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한번 방향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십, 스포츠와 미디어 간에 누가 더 소유권을 가지고선 스포츠가 소유권을 가지겠냐 이 얘기입니다. 스포츠 미디어가 통합이 되더라. 미디어사가 스포츠를 소유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또 미디어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질 수도 있겠다.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합을 우리가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그랬죠. 미디어가 스포츠를 가져가니까 수직적 관계죠. 스포츠가 미디어를 가져간다, 소유한다. 즉 이런 수평적인 어떤 오너십 문제가 아니라 vertical ownership 이슈에서 첫 번째, 미디어 오운드 스포츠. 미디어가 스포츠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스포츠 오운드 미디어. 스포츠가 미디어를 소유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스포츠를 소유하는 행태는 뭡니까? 스포츠 팀을 구입하는 거죠. 사는 거죠. 리그를 산다든가 팀을 사버리면 뭐예요? 롱텀 그 해당 스포츠 조직에서 스포츠에 대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이미 이런 일이 있었죠. 왜? 너무 중계권 획득하는데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팀을 가져버리면 뭐야? 해당 팀의 경기만 중계도 괜찮다 이거야. 뭐 시도 실패했지만 뭐야? 우리가 배웠던 맨체스터 비스카이비가 맨체스터를 소유하고자 했던 시도였죠. 시도한 뭐예요? 비스카이비는 맨유 경기 쉽게 중계. 그러나 이런 공정거래, 어떤 독과점적 거래 방지 이런 규약에 의해서 결국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는 영향가 있는 스포츠 팀을 소유하면서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서 뭐야? 해당 팀이 뭔가 리그 선두를 달려. 그럴 때 중계를 많이 해주고 자기가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생산, 자기네 콘텐츠 생산을 잘 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미디어가 스포츠를 콘텐츠를 또 다른 미디어에 분배를 합니다. 스트리밍해요. 네이버에도 주고 자기가 미디어가 자기네가 찍으면 자기가 찍은 것을 뭐예요? 인터넷에도 배포하고 뭐 어떤 독립된 TV 채널에도 나중에 배포해서 그 콘텐츠를 사고 팔면서 특히 디스트리뷰션 유통시키면서 돈을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뭐예요? 스포츠 미디어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즉 미디어 쪽에서 스포츠를 관리하는 그 매니저의 역할이 커지겠죠. 지금 누가 뭘 가진 거예요? 미디어가 스포츠를 소유한 경우일 때 미디어 쪽에서 스포츠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힘이 커지겠죠. 예를 들면 KBS 방송사가 A라는 팀을 샀는데 A라는 팀이 대단한 팀이야. 누가 한화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올해 만약에 한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대박 난 거야.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과 토론해. 왜 이렇게 한화 신드롬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뒤짐지고 있던 충청도 양반께서들 다 가만히 있다가 김성근 감독 하면서 좀 잘하니까 몰린 거냐. 뭐 그런 일부는 몰렸겠죠. 그동안 좀 뭐 비인기 구단의 소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몰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네이버로 야구 보는 사람 뻔한데 지금 모바일로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30만 명씩 된다는 건 대단한 어떤 뭐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팬들 뭐 LG든 롯데든 기아든 그런 팬들 중에 상당수가 좀 일시적으로 좀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옮겼다. 저도 좀 그쪽으로 갈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9일에서 하나로 갈까, 조금 더 보고 갈까 하는 생각도. 왜? 잘하는 팀 응원하는 게 재미지 못하는 팀 응원해봐요. 보다가 화내고. 왜 그래요? 그냥 잘하는 팀 응원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정 팀을 간절히 소유하게 된다면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 팀에 대한 어떤 파워도 증대하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 잘했다. 미디어가 구단을 인수를 잘하고 중계권을 잘 획득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파워가 증대하더라.
그러다 보니 이제 미디어가 스포츠 구단을 가져다 보면은 미디어의 독점성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스포츠 뉴스를 선택하는데 좀 자신의 컨트롤할 영역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중개권을 가진 TV를 보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스포츠 미디어 접근 비용이 상승하다. 즉 뭐예요?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팀의 경기를 보려면 그 미디어를 구독을 해야 되겠죠. 그 미디어사가 유료 채널이면 그 유료 채널을 구독해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도 미래에 충분히 그런 유료 채널 시장들이 많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 정서적으로 아직은 그냥 패키지로 15,000원, 2만 원 내서 모든 케이블 유성 방송을 보고 있지만은 향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간의 경쟁도 왜 스포츠 가져다 보니까 그 미디어가 워낙 커져가지고 타 미디어사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중개권료 부분도 상승하는 부분이 존재다. 미디어가 막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중개권이 이제 다른 걸 또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미디어사들이 뛰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중개권료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하겠고요. 반대의 경우죠. 이제 스포츠가 미디어를 소유한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했던 A Brave New World입니다. 용감한 신세계가 아니겠느냐.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스포츠가 미디어를 가져가. 방송사를 산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요즘에 방송 어떤 플랫폼이 미디어 플랫폼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냥 조금 기기 있고 뭐 하면 미디어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에 의존해서 기존에 미디어가 스포츠를 소유하던 관행이 참 많았죠. 반대로 이제 스포츠가 미디어를 가지는 거 아니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얘기죠. 패러다임이 솔직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NFL, 내셔널 풋볼 리그죠. 미식축구,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맨유 같은 경우도 자체 TV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갖고 있고 채널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NFL.com을 들어가서 그 미식축구 하이라이트 각종 걸 보려면 뭐예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려면 일정 돈을 내야 되겠죠.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라이브로 어디서 봐요? 본방은 생중계로 봐요. 그런데 워낙 매니아들이니까 그 이상의 딴 걸 보고 싶어. 라커룸에 있었던 어떤 그 찍었던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싶어. NFL 경기 끝나고 어떤 역전승 해가지고 경기 한 3분짜리 축배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보고 싶겠죠. 왜? 우리가 팬들이 이제는 니즈가 경기 보는 게 아니라 경기 후에 어떤 셀리브레이션, 어떤 식의 축하 파티가 열렸는가. 거기서 A라는 선수가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소식은 보고 싶겠죠. 그걸 다 찍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딱 링크 걸어놓으면은 자, 셀리브레이션 파티 아주 환호 속에 열려. A 선수 아주 저질 댄스를 치면서 아주 멋진 어떤 셀레브레 파티를 열었다. 기사가 뜹니다. 보고 싶으면 클릭했더니 뭐예요? 로그인 하래. 로그인 하라 했더니 회원이어야 돼. 회원하려면 돈을 적정 내야 돼. 이게 다 하나의 모델이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NFL, MLB도 그렇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NFL 베스트 골, MLB 베스트 수비 한 20개 딱 편집해가지고 띄워줍니다. 그게 뭐 유튜브에도 돌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초창기에는 자기네 그 자체 방송, 인터넷 방송에다가 그걸 해서 컨텐츠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게 상당한 높은 코스트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어떤 비게스트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리그, NFL이든 MLB든 NBA든 이런 리그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방송사를 딱 한다는 것이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비교적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가질 때는 상당 부분 비용이 좀 절약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그 큰 스포츠 조직이나 구단은 웹사이트를 가져가서 게임 하이라이트, 웹캐스트, 인터뷰, 인터랙티브 게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뭐예요? 구단들은 인터넷 브로드캐스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프로야구도 잘 안 되죠. 뭐예요? 모든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그런 중계 쪽은 뭘 들어가봐요? 네이버야. 이 큰일 났어. 모든 길은 네이버야. 모르면 네이버야. 검색은 좀 약하거든요, 사실. 검색 수준이 약하죠. 그냥 음식점 정도 검색이고 그러죠. 저도 뭐 사전 좀 볼 때 그러지 제대로 된 검색은 다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으로는 네이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아직도 60만 원 한다는 얘기죠. 대단한 회사면. 그러나 아까 모르고 있으면 네이버 들어가고 아직도. 그리고 이제 향후 앞으로의 기술적 장애만 극복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런 것이 이 화면 크기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뭐 종이 크기 A4 용지 좀 크기 되는 모바일이 나와서 접이식으로 탁탁 포켓식으로 나와서 뭐 이런 게 다 되고요. 스피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버퍼링 같은 게 없이 바로 탁탁탁 뜨고 계속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LTE가 나오고 LTA가 나오고 그다음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 빠른 게 나오겠죠. 그렇게 그것만 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이 will have the capacity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 to create their own radically different 스포츠 미디어 랜드스케이프. 아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스포츠 미디어 어떤 그런 거를 create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죠. 왜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기술만 잘 보완이 되면은 그런 용량이며 전달 속도며 선명도 중계 기술만 잘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지금 뭐예요? TV가 중계된 디지털 화면을 가지고선 걔네가 새로운 거기서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아주 새로운 게 아니죠. 좀 뭔가 가공한 뭔가 나오는 수준이죠. 왜? 직접 자기네가 중계할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그 많은 경기를 할 수가 없죠. 야구 경기 하루 15경기 열려 MLB가 30개 팀이니까요. 그거를 다 찍을 수가 없겠죠. 누가 찍어요? 각 스테이션이 찍은 걸 디지털로 찍은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그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방송사가 찍어댄 걸 가지고 자기가 편집해서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 라이브 게임 보는 거,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서 오디오 코멘터리 듣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프린트 뉴스를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인터뷰했던 거를 또 다운로드 하고요. 또 배팅도 하고, 또 인터랙티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이런 인터넷 스위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소비 창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스포츠가 미디어를 소유하는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이제 Possible Sports Media Future 가능하건대 예상할 수 있는 스포츠 미디어의 미래는 뭐냐? 그림 13-1에 나왔던 것이 No Broadcaster 이제 중계 TV 스테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스포츠 조직 자체가 is the broadcaster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같으시 우리 기존 게 이거였습니다. 기존 게 이거였죠. 스포츠 조직이 대부분 브로드캐스터 TV 스테이션을 통해서 컨슈머 오디언스에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저도 보니까 TV 중계를 어떻게 봐요? 아더 미디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PC로 봐요. 집에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요. 거실에서 이 프로야구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 또 봐? 몇 시간째야?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에 가서 PC로 보면 얼마나 자유롭고, 다른 식구들 방해 안 하고요. 볼 수 있죠. 야구고 축구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중계는 얘네가 하지만은 우리는 이쪽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야? 광고는 틀리잖아. 전혀 다른 광고를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일로 봤으면 TV 광고 쪽인데 여러분 어느 쪽을 봐요? 인터넷 광고를 보는 거죠. 광고 보고. 이거는 같나요? 버추얼 광고는 같나요? TV랑 똑같겠죠. 화면이니까. 그러나 양쪽에 둘 다 유통되는 게 뭡니까? 인닝 바뀔 때의 광고는 TV 쪽이고요. 네이버도 인닝 바뀔 때 광고가 다릅니다. 근데 뭐야? 버추얼 화면에 경기 도중에 나는 버추얼 광고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 그래서 아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하이라이트를 자기네 자체 방송국, 아더 미디어가 아니야. 자기네가 미디어를 갖고 있어. 그럼 바로
소비자들이 로그인해서 보더라. MLB.com도 그렇고 NBA도 그렇고 그런 채널. 가장 대표적인 게 NFL.com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메인 게임, 본 경기가 경기는 라이브 중계를 다 전개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TV, CBS, NBC, ESPN 이런 걸 통해서 봐요. 그러나 그 일주일에 그렇게 보는 게 토요일, 일요일 정도, 월요일, 주중에 한 목요일 정도고 나머지는 뭐예요? NFL.com을 들어가서 경기 하이라이트, 다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더라. 이거는 뭐 제일 중심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경기 하이라이트를 어디 봐요? 네이버닷컴을 들어가서 보는 좀 독특한 구조죠. 요게 아마 네이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고 공룡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이야. 모든 길이 다 네이버죠. 앞서 얘기했듯이 야구 팬은 어디로 들어간다? MLB.com 들어가서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미식축구 팬은 NFL.com 가서 보고, 농구 팬은 NBA.com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는 모든 길은 다 네이버. 네이트도 하나요 요새? 다음도 다 하나요? 제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도 발표하겠지만 또 뭐 스포티비 같이 또 같이 함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올 스포츠인가 뭐 스포티비 또 탁 뜨면서 하죠. 여러분 하이라이트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이 브로드캐스터가 돼서 노 브로드캐스터죠. 그래서 미래에는 스포츠와 소비자, 현재의 스포츠 소비자 구조에는 브로드캐스터가 존재했는데 미래의 스포츠와 소비자 사이에는 바로 직접 스포츠가 바로 컨슈머로 전달하는, 즉 브로드캐스터가 없는 그러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방송 섹터가 소멸하느냐? 소멸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스포츠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 관계가 생성될 개연성은 크더라. 여러분, 방송 쪽도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은 이것과 이것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같이 가는 거죠. 자, 경기 라이브 중계는 상당 부분 이렇게 보겠죠.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보라도 브로드캐스터의 오디오와 비디오가 비춰준 거죠. MBC가 중계하면 MBC, KBS 중 KBS 걸 보는 겁니다. 단지 보는 화면이 TV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화면 크기, 그 차이고 속도가 조금 좀 버퍼링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겠고, 약간의 중간에 좀 화면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다 HD로 또 중계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미래에는 스포츠 조직이 바로 컨슈머한테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하더라 얘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앞으로 전달하죠. 과거에는 뭐 별로 이렇게 많지도 않은 업체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해서요. 엄청난 그 업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킬러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들을 합니다. 킬러 콘텐츠로. 여러분 보면 뭡니까? 지금 모바일 쪽도 그렇고 이쪽 여기 LG U+ 같은 경우는 뭐 하죠? HBO 하나요? HBO 하죠? 여러분 U+ 쪽 하면 HBO를 공짜로 보나요? 좀 혜택이 있습니다. 그 뭐가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화를 보는 거죠. HBO가 뭐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타임 워너 계열의 홈 박스 오피스로 해서 페이퍼뷰로 영화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뭐야? 파크현어 경기를 누가 했어요? HBO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 막말로 파크현어 경기를 다시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SBS가 중계했지만은 HBO에 관한 뭔가 그런 권한이 계속 유지된다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바일 쪽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BT,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뭐 중계한다고 그랬어요? EPL을 중계해요. 그러면 BT를 보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IPTV를 BT로 하면은 쉽게 그 BT로 하려면은 모바일도 BT가 되겠고 여러 가지 같이 가겠죠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 집에 그런 그 방송 사업자가 브리티시 텔레콤이다 그러면 그 돈을 내고 그 많은 영국 팬들은 EPL 경기의 일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만약 언론 쪽, 스포츠 미디어 쪽에 그런 언론 쪽에 여러분이 자업을 좀 미래에 자기가 그런 쪽으로 진출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KBS, MBC, SBS만 다 국한될 필요는 없다. 물론 거기가 좀 영향력이 아직 크죠. 지상파니까. 그러나 종편 무시 못합니다. 종편도 많이 커졌어요. 스포츠 쪽도 그렇고요.
그럼 앞서 이런 데서도 뭔가 스포츠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잡 시장도 많아진 거죠. 뭐가 지배적이냐? 트렌드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그나마 뭐 지상파라고 그러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상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뭐예요? 광고가 많이 안 가요. 광고 돈이 어디로 많이 몰리냐? 바로 그 매체, 그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인데 그 광고력 구성 비율은 이를테면 삼성에서 1년에 만약에 3천억을 광고비 쓴다. 1,000억을. 과거엔 KBS, MBC에 뭐 500억을 썼던 게 300억, 200억을 줄 수가 있죠. 나머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 모바일 광고. 심지어는 뭐예요? 뭐 김비사 광고도 뜰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뜨더라 이겁니다. 광고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드라이빙 앱 광고 뭐가 있어요? 뭐 주유소 광고, 뭐 블루스 원샷, 뭐 이런 거, 그리고 자동차 엔진 오일 광고 소비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자동차 방향제,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 될 수 있는 아이템 시장이 대단하거든요. 충분히 그게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미디어 시장을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딱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206쪽에 나와 있는 피규어 그림 13.2와 13.3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뭐 그림만 보고 얘기하세요. 밑에 뭐 좀 설명이 조금 있는데 좀 내용이 좀 쉽진 않아요. 딱 이해하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의 차이. 첫 번째 그림은 큰 원이 3개 있고 두 번째 그림은 2개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위에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아래에 있어요. 그런 건 안 말고. 자, 여기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피규어 13.2에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니까 스포츠 조직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컨슈머와의 관계는 브로드캐스터에 의해서 모더레이트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림, 위에 그림 얘기죠. 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 그림 13.3 스포츠 조직의 컨슈머의 관계는 바로 뭐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어진다. 그 얘기죠. 네? 여러분 PPT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그림을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보고 있어요. 네? 좀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지금의 이겁니다. 지금은 스포츠 중계가 스포츠 K리그든 뭐 프로야구든 중계권자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요. 근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다양한 브로드캐스터 어필리에이트 누굴까요?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누구한테 일단 붙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송사한테 붙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필하고자 해서 누구한테 붙어요? 방송사한테 붙겠죠. 그래서 인기 컨텐츠면 광고를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일단 의뢰 관계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 킬러 컨텐츠야. 방송사한테 붙겠죠. 우리 중계할 때 뭐 하겠다? 광고 시간 좀 달라. 사겠다. 얼마? 비싸. 깎아줘. 안 돼. 딴에는 더 비싸게 살 거야. 이런 식의 브로드캐스터 어플레이들이 주변에 많아지겠죠. 특히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하는 게 FIFA 월드컵 경기다. 뭐 빅타임 킬러 컨텐츠다 할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중계권자 방송사에 붙어서 뭔가 중계 그 시간에 광고 시간을 사고자 하겠죠. 자, 여기서 검은 것 조그만 원들은 책에도 브로드캐스터 어플리에이트 중계권 방송사와 관련된 어떤 소속된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어떤 관계였어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스포츠 조직이 바로 컨슈머에 전달된다. 맨유 TV에서 많은 팬들이 맨유 TV를 들어가서 뭐예요?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본다 할 때 많은 기업들은 누구한테 붙어요? 맨유한테 붙겠죠. 맨유가 하는 자체 TV 스테이션에 뭐예요? 광고. 거기 사이사이에 삽입된 광고를 사겠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프로야구를 하는데
뭐 고문 누가 넘고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굴 봐요? 방송을 안 봐. 뭘 봐? 네이버를 봐. 네이버 보니까 뭐예요? 딱 광고 그 5초 동안 봐야 되죠. 5초, 6초 동안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보다 보니까 각인이 돼, 저도.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는 광고가 각인이 돼요. 그만큼,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어디에 기존의 방송사에 붙어서 광고하던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또 모바일로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접 하다 보면 스포츠 쪽으로 스포츠가 만약에 KBO든 K리그가 그런 그 자체 방송사를 가지고서 하이라이트, 인터뷰, 다양한 어떤 뭐 판타지 게임 이런 걸 하면 결국은 그쪽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뭡니까? 결국은 스포츠 쪽으로 어필리에이트 기업들이 관련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그러면 스포츠 조직과 팬과의 관계가 방송사에 의해서 조절되더라. 예? 방송사에 의해서 조절되더라. 방송사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나 기존 방송사의 비즈니스성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스포츠와 팬과가 바로 다이렉트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를 떠나서 아래 그림과 같은 트렌드도 미래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의 그 파서블 스포츠 미디어 릴레이션십이고 파서블한 스포츠와 컨슈머 사이의 관계죠. 지금의 컨슈머의 관계는 역시 미디엄이 존재합니다. 어떤 미디엄이에요? 브로드캐스터라는 TV라는 미디엄이 존재하고 네이버 인터넷 이런 쪽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그 미디엄을 누가 안고 가? 자체적으로 스포츠가 그 미디어를 갖고 가기 때문에 스포츠와 컨슈머 사이에 바로 다이렉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스포츠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미래를 한번 알기 위해서 스포츠 조직은 뭐야? 여러 가지 다른 기존의 어떤 메이저 미디어와는 다른 쪽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스포츠가 나름대로 미디어를 가진 형태로 가기 위해서 스포츠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KBS, MBC, SBS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트래디셔널 메이저 미디어 플레이어죠. 그와는 바깥에 있는 파트너십, CJ든 다른 쪽, 뭐 케이블 TV든 위성 TV든 모바일에 누구든 이런 쪽과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뭔가 좀 더 소비자들과 자기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자 할 것이다. 기존의 방송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브로드캐스터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제한이 따르더라. 이제는 다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연합을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요즘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 FIFA 월드컵을 야후가 중계도 하고 8개국 언어로 어떤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언어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KBO가 CJ 인터넷과에서 여러 가지 관련도 맺고 이런 식의 어떤 지배적인 기존의 트래디셔널 메이저 미디어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방송사, 특히 지상파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인터넷 쪽이겠죠. 과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자, 이거 오늘 20강인데요. 계속 20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바뀌고 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다시 앞으로 들어가죠. 맨 앞으로 가면요. 맨 앞에 스포츠 앤드 미디어 릴레이션십이 있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지금 뒤에 있는 책은 우리가 다 강의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다음 맨 앞에 것도 거의 상당수 했고 그다음 가운데 낀 애드버타이징 쪽입니다. 요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일부 하면은 아마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70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분 정도 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으라고 그러냐? 시간 모자라도 다시 찍으라고 수 없잖아요. 좀 마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스트래티직 스포츠 마케팅 책이고요. 그래서
실버리, 웨스터빅 이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웨스터빅이라는 사람이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호주 쪽에 아마 그런 뭔가 우리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방학 때건 간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도 이제 펀딩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러나 스포츠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포츠 마케팅 수업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건 호주적 시각인데 뭐 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광고, 스포츠 미디어 시간에 제가 광고를 좀 집어넣고요. 소셜 미디어, 다음 시간에 소셜 미디어를 할 거예요. 소셜 미디어 요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광고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개 단계, 인트로덕터리 페이지 때는 해당 상품에 대한 인포메이션 주고요. 그런 상품이 무엇이며 그런 상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광고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뭐 갤럭시든 뭐 G2, G3든 이미 다 알고 있어. 뭔지 다 알아. 이제는 그로스 단계죠. 뭐 뭔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미 새롭게 뛰어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야. 그런데 제품은 광고는 뭐예요? 그로스나 매처리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알아요. 뭐 지펠 광고 다 알아요. 어떤 에어컨 광고, 삼성, LG 광고 다 알고 있어. 그런 광고들은 뭐예요? 퍼스웨시브 하죠. 우리 제품이 어떤 설득을 하는 거죠. 좋다. 어떤 새롭게 우리 제품이 새롭게 나갔다가 아니라 설명할 것도 없어 이미. 퍼스웨시브. 그다음에 베네핏. 바람이 뭐 양쪽에서 나와. 밑으로 나와. 사람 따라 바람이 탐지해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쏴. 뭐 여러 가지 그런 베네핏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삼으로 해서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어. 자동 온도 조절. 또 뭐예요? 요즘 뭐예요? 에어컨 키면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는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집은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겠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핸디캡이 뭐예요? 리모컨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제 에어컨을 개발하면 리모컨 어디 가서 이게 더워 빨리 켜야 되잖아. 그 순간인데 뭐 하나 뭐 벽에 있는 뭐 하나 딱 터치면 일단 급한 대로 켜는 거. 그런 기능. 에어컨 살 때 뭐 하나 벽에 딱 부착해서 터치만 하면 스위치는 거 고정으로. 그런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특허 빨리 내야 되겠다. 이런 즉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초기 단계의 초창기의 런칭에서 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상품이라면 그런 인트로덕터리 페이지라면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해야 되고 이미 이스터블리시 되어서 시장 마켓 쉐어 점유율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면 그로스 앤 매처리티 페이지에서 광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FC 이랜드는 어떤 광고를 해야 돼요? 인트로덕터리 페이지죠. 신생팀이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해도 한참 해야 돼요.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 그렇죠? 뭐 오래 걸리죠. 이게 탁 뛰어졌다고 쉬운 건 아니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갖고 뭐 K리그까지 올라오고 클래식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보통 광고의 목적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와의 어떤 소통을 하는 부분의 어떤 광고고요. 여전히 그런 오디언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는 사람. 궁극적으로 상품 판매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광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광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가 프로모트 세일이지만은 아닌 것도 많죠. A매치 하는데요. 삼성이 무슨 기업 뭐 어떤 후원 광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지뢰밭작업을 하는데 삼성이 펀딩을 해가지고 베트남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 후원 광고를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굳이 뭐 제품 광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갤럭시 뭐 6, 뭐 다 알아요. 그 광고 해도 뭐 어떻다는 거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특히 축구 같은 건 뭐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본다. 굳이 제품 광고보다는 뭐야? 기업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커뮤니케이션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또 광고의 어떤 그 목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항상 렐리번스, 관계, 뭔가 지금 에어컨 광고 해야 되겠죠. 한참 제일 지금부터 한 6월 중순까지가 최고겠죠. 6월 하순까지가 장마 전까지 에어컨 판매가 큽니다. 렐리번스, 뭐 계절적 관여,
계절적 어떤 맥락을 고려해야 되겠다. 오리지널리티. 뭐가 좀 신선해야 되겠죠. 남의 광고 카피 떠가지고는 재미없죠. 임팩트. 뭔가 다른데. 광고 보는 맛이 재밌지 않습니까? 광고 보는 거. 인터넷 광고 보는 맛. 지금 보니까는 무음 광고가 떴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뭐 제가 프로야구를 잠깐 봤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야 갑자기. 오디오를 내가 껐나 스피커 껐더니 지금 이거는 무음 광고입니다 나와요. 소리 없이 영상만 보여주는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야? 오리지널리티 신선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신선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끌어요. 자꾸 뭐 말 나오면 알았어 빨리 스킵만 나오기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무음이니까 마음대로 처음 몇 번 보는 사람은 계속 보게 되더라. 근데 봤는데 또 야구 보느라고 스킵했어. 다음에 또 뭔가 스스로 나의 인트레스트가 가더라고요. 하는 이런 오리지널리티도 중요하죠.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새로운 임팩트를 끼치죠. 임팩트를. 하여튼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싸움은 싸움인데 참 이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호주의 선스마트라는 어떤 선블록 로션이 있어요. 호주는 뭐 태양이 장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슬립, 슬롭, 슬랩, 식, 슬라이더 이런 기능을 가지는 어떤 선블록 프로텍트 유어셀프 5가지 측면 위에서 말한 거죠. 가려주고 문지르고 가리고 뭔가 시크하고 이렇게 숨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슬라이드 뭐랄까 가린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선스마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어디 광고에 합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요트 광고, 철인 3종 경기, 또 특히 요트와 서핑 광고 때 이걸 많이 합니다. 왜? 서핑, 요트 뭐예요? 타는 거 아니에요. 태양 밑에서 그 맑은 날씨 그 장렬한 태양 밑에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야말로 렐리번스가 가장 크죠. 실내 경기에서 이거 중요하진 않겠죠. 실내 경기에서 선블록 로션을 우리가 홍보하지는 않겠죠. 축구 경기 잘 어필이 잘 안 돼요. 뭐야? 요트. 왜? 사람들은 그 요트 타야지만 바르는 건 아니지만은 요트나 서핑을 할 때 선스마트라는 어떤 선블록 로션을 바른다. 지수가 30. 호주나 미국에서 30짜리 썼다면 큰일 나더라고요. 50짜리 써야 돼. 떡칠을 해야 돼. 장렬해. 다 빨개져 가지고요. 우리야 뭐 좀 이렇게 하도 가려주는 게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가려주고. 미세먼지가 많이 가려줍니다. 호흡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피부는 다 하얗잖아 그래. 서양 사람들 보면 그냥 다 여기 검버섯 지고 막 그러는 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스마트 광고 아까 나오죠. 이런 스위밍 단체에다 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더라. 즉 이런 렐리번스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 스포츠 쪽에서 임팩트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장에서 어떤 상품 서비스 광고가 효율적이에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광고를 해야 돼요? 버추얼 광고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중간중간 이닝이 바뀌고 투수가 교체될 때 그런 브레이크 동안에 어떤 광고가 좋을지 착하게 쉽니다. 또 경기장 광고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쉽지가 않죠. 경기장 광고, 경기장 광고 이게 뭐 회상이 돼야 돼. 끝나고 나면 회상이 돼야 돼. 근데 제가 어떤 걸 해보세요. 야, 잠실에 내가 야구장 몇 번 갔다 왔는데 회상은 되는데 이게 TV로 보고서 내가 회상한 건지 경기장 가서 회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TV든 뭐든 회상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연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광고에 대해서 대화 소재 무슨 광고였지?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AFC 경기를 봤나요? 지난 1월 달에 그 아시아 풋볼 컨페더레이션 그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하는 그 AFC 경기에서 볼 때 쭉 떴는데 대부분 뭐야? 삼성 들어 있었고 현대 들어 있었고 요미우리 신문, 조일신문이라고 있었고 무슨 카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쭉 보는데 다 아는 기업인데 몰라.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의 신용카드 회사야. 그러니까 AFC는 거의 일본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일본 아까 뭐 음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결국 뭐지 하면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관심을 유도된 거죠. 그만큼 야 월드컵이든 AFC든 빅 이벤트를 스폰서하는 기업 뭐 동네 기업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내가 왜 모르지? 큰 기업인데 검색을 해봅니다. 아 일본의 크레딧 카드 회사구나. 걔네가 후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구장 보니까 생명보험, 자동차, 은행, 신용카드, 통신사 뭐 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느 것이 팬들의 어텐션을 가져다 주고 어느 것이 팬들의 오디언스의 어웨어니스, 인지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웨어니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치킨도 하도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야구장에 무슨 뭐라 치킨인데 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떤 그런 팬들의 어텐션, 그다음에 팬들의 인지, 회상, 기억 속에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경기장 광고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래서들 광고하는구나. FIFA 월드컵은 다 알아요. 뭐 비자, 현대, 에밀레이츠 항공, 뭐 이런 코카콜라, 뭐 워낙 빅네임이다 보니까 쉬운데 AFC 경기에 뭐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 모르니까 그것도 역시 오디언스나 팬들한테는 어텐션을 끌더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 광고를 하죠. 가상 광고. 가상 광고할 때 최적합 스포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상 광고 하기 제일 좋은 스포츠가 뭐예요? 야구죠. 축구는 공이 계속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는데 야구는 정지 화면이 딱 있잖아요. 왜야? 그 넓은 공간에다 가상 광고 해도 되고. 잠깐. 항상 꼭 브레이크가 뭐 5초든 10초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투수가 공 잡았어. 공 던지려면 최소한 한 10초 후에 던져. 그래서 5초짜리 광고 또 팝업 딱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는 45초 동안에 컨티뉴어스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예요? 뒤에 골대 뒤에 버추얼 광고 정도 있죠? 그런 게 꽤 많습니다. 버추얼 광고. 자, 버추얼 광고를 하면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버추얼 광고는 누가 돈 가져가요? 버추얼 광고는 누가 돈 가져가요? 그 광고를 누가 챙겨요? 방송사 가져가겠죠? 근데 경기장에 A보드 광고는 누가 가져가요? 오거나이저. 그죠? 뭐 K리그든 연맹이든 팀이 가져가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면 방송사가 죄다 버추얼 광고를 막 해버리면 광고 효과가 A보드 광고 효과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정신없어. 뭐 버추얼 광고 야구 보면.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그 A보드 광고, 외야서, 뭐 그 감독 앉아 있는 그 더그아웃의 광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광고가 많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또 딜이 나오겠죠. 그러면 경기장 광고 하던 사람들은 그 다음 해 버추얼 광고 때문에 어텐션이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게 줄어들었다. 그럼 광고료가 떨어지는 거고 또 버추얼 쪽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버추얼 광고에 대한 인지가 달라졌다.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드버타이징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관리 과정이 존재하더라. 관리를 해야 돼요. 광고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광고도 처음에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광고, 어떤 기업의 광고가 좋고 어디에 어느 장면, 지상파 광고인지 케이블 광고인지 아니면 버추얼로 들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광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어디가 제일 좋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사 광고, 여행 광고 어디가 제일 좋은 매체 같아요? 여행 광고? 여행 광고. 만약에 요새 유명한 크로아티아 패키지 광고가 있다. 크로아티아. 거기 무슨 해안에 큰 성으로 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림으로는 한 수십 번도 봤어. 에리얼 뷰도 보고 다 봤어. 가서 몸으로 인증샷만 찍으면 돼. 근데 또 눈으로 보면 또 실망도 클 수 있는데 그런 광고는 어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사라, 여행사 사장이다. 광고를 해도 어디다 해요? 인터넷 광고를 해요. 그럼 클릭해 사람들이 보고 1일차, 2일차, 3일차 보고 여기 사진 그렇게 보나요? 저 쉽지 않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여전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전히 어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카드사에서 오는 그런 그 DM 그 저널이 있습니다. 뭐 BC 카드를 좀 쓰다 보면 BC 카드 저널이 오면 뒤에 뭐예요? 해외 광고 사진이란 막 그냥 환상적인 사진이야. 그러면 여행 문의, 전화, 그리고 여행 주요 일정 나오고 가격은 얼마부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광고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또 광고 겸 판매를 같이 하죠. 홈쇼핑에서 광고 겸 판매입니다. 이건 대박이 납니다. 한 번 딱 틀면 8,000명이 일단 우선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막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8,000명이 만약에 뭐 150만 원짜리 광고 하기로 했어요. 여행 가기로. 8,000명이 어떻게 가죠? 비행기 몇 대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한 여행사가 보통 좌석을 30개 정도 블록을 합니다. 그래서 8,000명을 벌려면 30회를 블록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8,000명 가운데 400명만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치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이런 게 존재하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요. 캠페인 플래닝, 어떤 식으로 캠페인할 것인가, 광고를 할 것인가, 좀 차원이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전개를 할 것이냐, 대미디어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고 그 광고 효과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광고가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우리 여러분의 선배가 이제 CU에 들어갔습니다. CU BGF 리테일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랑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오사카 그 고시형 야구장도 가고 버팔로 오릭스 야구장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학년 되면 또 갈까요? 다른 선생님이 아마 가시는 걸로 하면 또 가도록 해죠.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건데. 그래서 올해 드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올해 가는 줄 알고 들었는데 올해는 서울 시내 경기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근데 가보면 도시락 딱 표지에 딱 광고가 들어갑니다. 광고가 다양한 사람이 밥 먹을 때 표지에 광고를 보죠. 야구 선수가 있고 그 야구 선수가 좋아하는 어떤 음료수 광고가 나와요. 그건 역시 광고에 어떤 효과가 있겠죠. 모든 게 다 광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일단 면만 있고요. 표지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고 사람이 시선이 순간 집중이 되는 뭐면 첫째 광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지 않으면 좀 옷도 스폰서를 받아갖고 지금 이거 어디요? 이건 빈폴인가요? 가려야 되나? 하루는 저기 뭐 폴로 집어넣고 하루 뭐 집어넣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또 광고 또 이게 유튜브에 많이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광고에도 이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뭐 가장 광고 전략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타겟 오디언스. 누가 볼 것이냐? 스포츠는 스포츠 팬이 본다.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 팬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얘기했죠. MLB와 NBA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MLB 팬과 NBA 팬의 차이. 나이, 연령차. MLB 50대, 60대가 그냥 일본 가니까 더해. 갔더니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 야구도 대단합니다.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60, 70대가 뭐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면 그 젊은 애들이 왜 왔지? 요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 오디언스. 그다음에 아까 나이, 젠더도 중요하죠. 여성들이 많이 보느냐, 남성들이 많이 보느냐, 반반이냐. 야구가 비교적 여성 팬이 축구보다 많다고 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타깃 오디언스가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타깃 오디언스가 없어요. 남녀노소 다 보죠. 타깃 오디언스가 없다는 게 장단점이 있죠.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것도 되지만 특정 상품은 특정 타깃 오디언스가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런 타깃 컨슈머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삼성에서 올림픽 광고를 하는데 뭐 할 게 스마트폰 외에는 별로가 없죠. 예,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 인구 거의 뭐 남녀노소 뭐 한 거의 70대 노인들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그 광고죠. 다른 광고는 들어갈 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애매해요. 올림픽에서는 소나타 국민차니까. 자, 프로모션 전략 전체에서 광고의 역할과 의미가 정해된다. 즉 전체 어떤 전략에서 광고의 어떤 역할이냐? 광고가 그야말로 프로모션 세일이냐, 세일을 증진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의미를 둘 것이냐,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이미지 쪽에서 뭔가 이미지 관리 차원이냐, 레퓨테이션을 관리하는 차원이냐, 그런 게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목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일이냐, 커뮤니케이션이냐. 그래서 워낙 이름 있는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이 강하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알고 있겠지만 요즘 같은 거 어떤 광고 하겠어요? 세일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하겠죠. 그 총수 딸의 어떤 사건 이후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졌겠죠. 쩝니다, 쩔어. 타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이상해. 스튜디오들이 막 거의 무릎 꿇고 거기 어떻게 하는데 됐거든요. 뭐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 광고를 평가해보고 해야 되겠다. 광고가 제대로 되느냐 실패냐. 특히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슈퍼볼 광고. 보통 30초 광고에 뭐 수십억씩 쓰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측정할 방법이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콜, 회상입니다. 회상입니다. 근데 그 회상이 쉽지가 않은 거죠. 회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년 지나서 작년도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한 24시간 전 거를 딱 물어봅니다. 어저께 야구장 가셨죠? 축구장 가셨죠? 경기장 입간판 A보드 광고 기억나는 거 이거 체크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광고 효과라는 것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해야 되는 어떤 측정.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측정 기술이 나오지만 여전히 회상법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렵죠. 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또 모아놓고 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벌써 인식이 틀려.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지? 아, 잘 봐야 되겠구나. 벌써 여러분의 뭐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오버레이트 되죠. 오버밸류가 되죠. 지나치게. 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방과 이 방을 해서 서로 뭐 틀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실험적 상황 속에 있는 걸 정의하기 때문에 어텐션이 많이 가져가. 이제 광고라는 건 우리가 광고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캐주얼하게 보는 게 광고고요. 제가 만약 실험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높은 어텐션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또 다른 거죠. 우리가 광고를 항상 어텐션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지 하면서 볼 때는 가끔 있는 거지 지나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효과를 측정 수단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다. 또 예산도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고요.